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P형과 N형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얘네들을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순수한 반도체가 우선은 먼저 등장을 해요. 얘가 이제 첫 스타트라고 보면 돼. 근데 지금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원소 한번 보세요. 누구죠? 이게 SI면?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실리콘이고,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규소입니다. 규소. 그쵸? 이 규소하면 딱 떠오르는 게 14족 원소. 14족 원소로 들어가는 아이가 첫 번째 칸에 탄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니? 저마늄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앞강에서 주기율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준금속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에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로 들어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네들은 비금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사용하기 조금 얘네들은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14족이 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내려가게 되면, 주기를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저마늄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Si하고 Ge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금속에 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14족이죠 또. 그러니까 최각전자가 4개야. 그러니까 4개의 전자를 버리기도 혹은 가지고 오기도 되게 애매하다.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전 시간 표현 내용대로 오면 손이 잡을 수 있는 손이 4개. 오케이? 잡을 수 있는 손이 4개인 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얘는 이제 비금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체에서 전강이죠. 생명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다뤘던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준금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리 섹션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 규소로 다 채워져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요. 규소로 이렇게 SI로 쭉 채워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저마늄, G2로 쭉 채워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 마리의 공통점 14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최외각전자가 몇 개다? 4개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규소죠. 그럼 최외각전자가 4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개를 쌤이 점순위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 전자다잉.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공유결합 할 거예요. 자, 이 옆에 있는 아이들도 규소기 때문에 최각전자가 4개죠.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얘랑 공유결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되니? 이거는 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마찬가지지. 다 최각전자가 이렇게 4개일 거기 때문에.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치? 그냥 얘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얘가 지금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 하나 이제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고요. 하나 더 있고요. 하나 더 있고요. 그쵸?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최외각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죠. 옆에 지금 규소가 다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다 옥텟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수한 규소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정적이잖아. 지금 옥텟을 만족시키잖아. 그치? 그럼 전자의 이동이 있을까요? 없겠지. 전자 이동이 있어야지 에너지 출입이 뒤따르고 어찌됐건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수한 규소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뭐를 집어넣게 될 거냐? 불순물을 이제 첨가해서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쓰고 지울 거예요. 자, 우선은 순수한 반도체가 있어요. 순수한 반도체. 그러니까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그치?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선생님 절대 사용 못 하나요? 아니 뭐 굳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 어마무시한 전압을 줘야지만 이 전자들이 그제서야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마무시한 전압을 에너지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많이 들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지. 이게 옥텟을 만족시키니까 이 만족시키는 옥텟을 좀 깨주면 전자가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안에다가 14족이 아닌 14족이 아닌 13족이나 혹은 15족으로 들어가는 원소 한 마리 정도를 그치 여기다 불순물을 이렇게 첨가해서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첨가해서 넣는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는 이제 인듐하고 비소가 들어가 있어요. 인듐은 13족으로 들어가는 아이고 비소 같은 경우에는 15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3족, 최외각전자 3개. 그쵸? 4개가 안 됩니다. 그럼 한쪽에서 공유결합 쌍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거 참고해서 머릿속으로 상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소 같은 경우에는 15족이기 때문에 최외각전자가 5개죠. 그럼 4개는 공유전자 쌍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하나가 남는다고.
그치? 이 하나의 전자가 자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어찌 됐건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불순물을 첨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인듐이라든가 비소라고 하는 13족, 15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첨가해서 넣어준다라는 건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도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P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P형 반도체. 포지티브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극,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극. 그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긍정적인, 뭐 부정적인,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있을 건데 이게 과학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인공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냐? 양공이 존재해야 돼요. 이 양공이 존재하기 위해서 13족 원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누구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인듐을 사용을 하게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15족 비소 얘기했었죠. 그래서 4개는 공유할 때 이제 전자쌍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하나가 남는다라고 얘기했어.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전자 전화 띄고 있죠. 마이너스라고 너희들 알고 있잖아. 자유전자.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15족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오타가 나오지? 비소를 사용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공이라고 하는 이 공짜가 얘들아 빌공짜야.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 얘네들은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양극 플러스 극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양공이 플러스 극처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 자체는 마이너스 극을 띠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서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서로 만나려고 하겠죠. 서로 붙으려고 하겠죠. 그쵸? 서로 이상형이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P형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따로따로 보통 사용 안 해요. 붙여서 다이오드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불순물 도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듐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듐을 첨가한 반도체라고 나와 있죠. 네, 얘네들을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포지티브, 플러스. 그럼 양공이 있을 거야. 양. 플러스 얘기하는 거니까 포지티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몇 족이냐? 13족이라는 거 여러분도 암기하셔야 돼요. 14족을 여기에다 불순물로 넣는 건 하나 많아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14족은 안 돼. 13족 아니면 15족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AS라고 써있는 게 이제 비소거든요. 그래서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형 반도체 네거티브. 오케이,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15족으로 들어가는 원소를 얘기한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볼게요. 우선은 지금 규소 같은 경우에는 최각전자가 4개예요. 그러면 인듐 근처에 있는 이제 규소의 이제 전자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랑이로. 이렇게. 그렇죠.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렇죠? 인듐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체크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인듐 같은 경우에는 13족이니까 최각전자가 3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쵸? 3개예요. 4개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를 못 채운단 말이야. 여기를. 응?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공석이 생겨버렸네. 여기가 공석이에요. 여기가 지금 X 표시로 하고 보라돌이로 표시한 거 보입니까? 여기가 공석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비어있네. 여기를 양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곳을 계속 누군가가 채우려고 해. 그게 바로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가 일로 들어와서 딱 앉아버리게 되면 얘가 만약에 일로 갔어. 그럼 여기에 또 양공이 생기죠. 그렇죠? 다른 애가 또 와서 여기를 채워. 그럼 거기가 또 양공이 생기죠.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너희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양공이 플러스처럼 행동한다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전자가 양공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플러스가 아닌가 우리가 착각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공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고 어찌됐건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전자가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자, 똑같아요. 얘도 이 비소 주변에 있는 규소의 그 최각전자로 선생님이 4개씩 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소도. 자, 얘는 15족이라고 있어요. 그럼 5개를 채워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그리고 한 개 어디에다가 못 들어왔어, 지금 얘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UI 얘가 핵심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자유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쭉 가서 양공을 채워주면 딱 좋지 않아? 그치? 여기는 플러스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되니? 양공은 플러스. 네?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이오드 원리라고 나와 있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